네, 아침부터 에어컨을 켜고 차례를 지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 9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늦더위가 기승인데요. 완연한 가을은 대체 언제쯤 올까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보통 추석하면 가을추를 써서 추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름하를 써서 하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지역 충북에는 폭염경보도 내렸다고 하는데 이번 추석 평년에 비해서 대체 얼마나 더운 걸까요? 많이 덥죠. 뭐 하석이라고 해도 민망하지 않을 네. 정도로 가을보다는 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폭넓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경기 남부 지역은 이보다 폭염의 강도가 더 높은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지금 충청 지역 상당한 많은 지역 그리고 호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은 이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35도가 네. 넘는 상태고요. 지금 습도도 거의 80%까지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는 거의 우리가 8월 달에 느꼈던 무더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이 소나기 소식 같은 경우에는 잠깐 내렸다 가는 그 비로 인해서 더욱더 습도를 높이기 때문에 좀 한낮 동안 되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2000년대, 2020년 이후에 서울 지역에 한번 추석 날씨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맘때 나타났던 날씨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웠는지 좀 살펴보니까 네. 2020년대는 추석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9월이기보다는 10월이기 때문에 날씨적인 부분에 그렇죠. 봤을 때도 예. 여름보다는 가을 공기가 들어섰을 텐데요. 일단 일평균 기온이 18도입니다. 보통은 가을이라고 하면 일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네.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을 보통은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최저 기온은 15도였고요. 낮 최고 기온이 23도, 평균 기온 18도로 완연한 가을에서 추석을 맞이했던 게 2020년 10월 1일의 추석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좀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9월 21일에 우리가 추석을 네. 맞이했었는데요. 이때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일평균 기온은 21도가 살짝 넘었으니까 네. 거의 가을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랬네요. 그 이제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좀 많이 쌀쌀했던 추석이었습니다. 9월 10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지금보다 더 이르게 맞은 추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최저 기온이 8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11도에 못 미치는 아마 이 당시에는 흐리고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날씨가 네. 예상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 가려졌던 더위 때문에 평균 기온도 10도가 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년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느 시기에 맞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씨를 맞이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웠던 지난해 추석 한번 알아볼까요? 아침 최저 기온 17도였고요. 낮 최고 기온이 26도, 평균 기온 21도 정도면 우리가 가장 근래에 기억하고 있는 추석의 날씨가 그렇죠. 완연한 예. 초가을의 날씨였기 때문에 올해 느끼는 이 하석이라고 네. 하는 이 추석 명절의 날씨가 굉장히 더 덥게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새삼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 좀 예년에 비해서 이른 편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한여름 같은 더위는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이렇게 더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까요? 여름과 결국에는 겨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계절, 뭐 이제 환절기라고도 하고 간절기라고도 하지만 이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름철을 지배하는 덥고 습한 공기와 그리고 겨울철을 지배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중간에서의 그 계절을 넘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다에서 영향을 주로 줬던 덥고 습한 공기가 이제 물러나고 결국에는 이제 춥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 그 가을 같은 경우에는 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비약기치를 살펴보면 지금 동서간에 폭넓게 우리나라를 더운 공기가 좀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쉽게 내려오지 못해서 가을에 선선함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태풍의 무풍지대가 됐다. 이 태풍이 중국을 향하고 일본을 향하지만 우리나라는 넘보지 않는 그런
상황,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폭넓게 뒤덮고 있는 이 더운 공기가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으로 이맘때쯤 되면은 수축을 해 나가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굳건히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 태풍에서 불어넣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9월보다는 좀 8월에 가까운 날씨가 계속해서 좀 네. 계절이 역행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9월도 중순이거든요. 이제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더운 공기는 언제쯤 물러가고 그리고 좀 가을 날씨, 가을답다 이런 날씨를 좀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번 주 날씨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동 경로는 우리나라를 향할 가능성보다는 이제 현재로서는 중국을 향한 가능성을 거의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태풍으로 인해서 버빙카는 어제 오전에 이제 중국으로 상륙을 했기 네. 때문에 소멸이 됐지만 태풍이 소멸이 됐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태풍의 잔재라고 해야 될까요? 남은 열기와 뜨거운 그런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쯤이 되면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보여주는 날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이 날씨 아이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과 제주도 지역은 목요일날 비 예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또다시 북상하는 14호 태풍 플라산의 간접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기온이 조금 내림세를 보이는 듯 하기는 하지만 기온 자체를 비교를 했을 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가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져야 그렇죠. 되고요. 예. 그리고 평균 기온이라고 하면 한 오전 10시 정도의 기온이 될 텐데 이게 한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최소 9일 이상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 후반부까지의 날씨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한 28도 안팎의 날씨 그리고 밤에도 물론 2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좀 열대야는 확연히 좀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맘때는 한 16도에서 15도 정도 선에 나타내야 될 날씨에 못 미치는 그런 밤더위가 여전히 좀 9월 하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직은 여름 옷을 좀 입어야겠습니다. 자, 추석인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또 보름달을 구경하기도 하잖아요. 월출 시각은 언제이고 또 가장 환하게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언제쯤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나기가 예보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구름 사이로 좀 소나기를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그래도 다행히도 밤 동안에는 이제 비 예보가 없는 경우에는 구름 사이로 간간히 운치 있는 소나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남부지방 한번 경상남북도 지역부터 먼저 가면 대구, 울산, 부산은 한 6시 6분경 오후가 되겠고요. 강릉, 대구 6시 한 9분경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겠죠. 예. 그리고 호남 지역은 6시 한 15분,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6시 한 14분 정도부터 이제 해가 지고 달이 슬슬 추석 연휴 보름달이 뜨겠고요. 그리고 서울은 6시 한 17분, 수원은 6시 16분, 인천은 한 6시 18분 정도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달이 뜨는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달이 가장 높게 뜨는, 가장 밝게. 근데 사실 보름달이 가장 밝게 뜨는 것은 보름달이 완전한 그 구형의 형태를 갖추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시간은 사실 내일 오전 11시 한 34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둥그런 보름달을 보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예. 가장 높게 뜬 보름달이 올해 추석에 맞이하는 가장 밝은 달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정을 살짝 넘긴 자정 12시 한 4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정을 전후한 시간이 올 추석 보름달 중 가장 밝게 뜨는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뭐 중국의 태풍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요. 지금 중국도 중추절 연휴를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75년 만에 최대 태풍 버빙카가 상하이를 강타를 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좀 엄청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어제 오전 7시에 중국 부근에서 린강 신도시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육상에 이제 상륙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중심 기압이 955헥토파스칼. 보통 태풍은 940에서 970헥토파스칼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55헥토파스칼의 강도로 이제 상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도였고, 보통 태풍의 단계를 5개 단계로 나눕니다. 약한 강도, 중간 강도, 강한 강도, 매우 강한 강도, 네. 초강력 강도인데 이 당시에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42m로
그 규모의 그 강도의 급으로 따질 때는 강한 강도였지만 거의 강한 강도에서 매우 강한 강도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예. 있는 수준의 그런 강한 강도였기 때문에 피해가 좀 막강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휴를 맞이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편이 뭐 좀 마비가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하이 공항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여객기 수백 편 운항을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저장성 항저우시 당국도 여객기 거의 200편에 가까운 항공기를 취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 상하이 주민 같은 경우는 41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지금 부상자라든지 사상자는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는 아직은 이제 태풍이 완전히 이제 물러간 그 태풍에서 남아있는 저기압이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좀 추산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14호 태풍 풀라산도 발생을 했는데 이 태풍도 중국으로 향할 거란 예보더라고요. 아직까지 한반도에는 이렇다 할 태풍이 상륙하지 않고 폭염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는 올가을 2개 정도의 태풍을 예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을 보시나요? 태풍이 언제 어느 시기에 몇 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엘니뇨 바다 온도가 뜨거웠기 때문에 태풍을 발생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유리한 조건이었고 우리나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불구하고 평년치보다도 적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의 예상치가 이제 북서태평양의 서쪽의 바다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4호 태풍 풀라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중국에 상륙한 13호 태풍 버빙카와 거의 준하는 위치에서 발생을 해서 준하는 경로, 물론 버빙카보다는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준하는 그런 이제 이동 경로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서 덥고 습한 공기의 유입만 받으면서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지금 29호 열대저하부, 그러니까 태풍의 씨앗이 되는 그런 열대 요란들이 지금 북서태평양 바다 위에서 만들어졌다 사라지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바다의 열기가 대륙은 가을을 맞이하지만 이 해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열대요란이 발생할 가능성 굉장히 충분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더위를 가져다주는 이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이제 동쪽으로 물러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태풍의 그 진입로를 이제 우리나라로 열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막강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해서 좀 이제는 태풍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겠네요. 추석 연휴 날씨와 또 태풍 이야기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